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그 답을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삼성중공업 지금 전저점을 찍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만큼은 추세 전환에 성공을 좀 해서 하락 흐름 멈추고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분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올해 적자 꼬리표도 뗄 거고, 그리고 나면은 분명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거예요. 자, 삼성중공업의 수주 단위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1,000억 원이 일반 중소형 기업에서 이런 수주 따냈다고 하면 당연히 당일 상한가도 가겠지만 우리의 삼성중공업한테는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주분들, 물려있는 주주분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내가 신규 진입을 5,000원에 해서 이거 지금 주당 700원 수익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런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분석 영상 찍어 드리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날의 이상 거래량이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그 신호탄이 되어 주었어야 했는데, 자, 일단 그 상승이 시작됐던 저점까지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를 딛고 거기를 지지받아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 이거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다. 전고점 돌파만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추세 전환에 성공할 거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자,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과 삼성중공업이 탄소 포집 시스템 실증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지금 선박 중공업 기업들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이거든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게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게 가장 커요. 크게 놓고 보면은 더 이상 내연 기관은 환경 오염, 매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운송 시스템인 선박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탄소 규제는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기구, 국제회사기로부터의 탄소 감축량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선박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거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탄소 감축량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야만 그래야 보다 활발한 연구 개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요 기사 하나 체크해 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제가 수급 분석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가져가면 되는지 말씀드릴 건데, 자, 우선 대차장고랑 공매도 추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한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폭등주와 급등주를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수급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고, 이평선을 볼 수도 있고, 보조지표를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바로 이 거래량을 중심으로 급등주와 폭등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기에 있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세력들은 차트에 그 흔적을 무조건 남기게 되어 있고, 그 흔적 중에 거래량을 중심으로 폭등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거래량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겠죠. 자,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힘싸움은 바로 이 캔들에 나타나는 거고,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바로 거래량 지표라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 투자 심리가 없어진 상태, 즉 사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매수세가 조금만 몰려도 이런 불기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투자 심리가 많은 상태, 즉 사려는 사람도 많고
팔려는 사람도 많으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소 지저분한 형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단 이렇게 다소 지저분한 형태의 캔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치 모양 캔들이 만들어지면 이날은 사려는 사람도 많았고 팔려는 사람도 많았구나. 세력들은 이런 투자 심리가 없어진 그런 상태를 노려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구나. 이 부분까지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급등을 만들어내는 종목들,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흔적은 바로 거래량의 급증 이후에 급감이 나와줘야 돼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감소폭, 쪼그라드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때 만들어지는 음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역시나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당일 하한가 간 종목 잡으면 되겠네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거래량의 급증은 전거래일 대비 1000% 이상이어야 하고 거래량의 급감은 전거래일 대비 100% 이하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요 숫자는 500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로 대입을 해도 되는데 요 수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거래량의 급증 이후에 급감이 나온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수치는 제가 그동안 매매를 하면서 요 정도 안에 들어오면 안정적이겠구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화해 둔 거죠. 자, 그러면 차트 화면 돌아가서 몇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프리마이드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시켜놨는데 자, 이날 이상 거래량 보이시나요? 전 거래일 대비 2892% 터지고 그 다음날 5.4%로 확 쪼그라들어요. 감소폭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자, 주가 바닥을 설설 기는 거래량 나오다가 세력들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줬구나. 이럴 때 주가를 지금 4배, 5배 가까이 주가를 뻥튀기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다 지난 거에서 이런 비슷한 거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에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다. 세토피아라는 종목 볼게요. 전거래일 대비 1058% 거래량 터졌고 다음날 10%로 확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바닥을 설설 기는 거래량 나오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확 꺼져진 이럴 때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이럴 때가 아닌 사람들의 관심이 확 꺼진 이럴 때를 노려서 주가를 지금 3배, 4배 가까이 주가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트롤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이날 전거래일 대비 이건 4500%나 터졌네요. 다음날 14%로 확 쪼그라들고 이날 음봉 딱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닥을 설설 기는 거래량이 나오다가 나 여기 찌롱 해놓고 다시 거래량을 확 죽이죠. 나 여기 찌롱 해놓고 거래량을 다시 확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지금 3배 정도 띄어내고 있어요. 저는 이트로에는 종목의 재료나 다른 얘기는 아예 드리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이 이상 거래량만 보면서 체크를 해드린 거고 자, 세력들은 뭘 좋아하느냐? 바로 가성비를 좋아합니다. 더 적은 금액으로 주가를 더 많이 끌어올리면 좋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라는 게 세력들이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하면 더 적은 거래량으로 더 적은 돈으로 주가를 더 많이 뻥튀기 시키면 세력들은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려는 사람도 없고 팔려는 사람도 없는 그럴 때를 노려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 시킨다. 이걸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뭔가 긴가민가 해요. 이게 맞는 건가? 그래, 거래량 급증 이후에 급감을 나타낼 수 있어. 맞아, 내가 잊고 있었던 종목 반짝 수급 들어왔다가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을 만들어내는 종목들 많이 나도 봤어. 자, 그래서 제가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뒀습니다. 안전장치라고 하면 거래량의 급증 이후에 급감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상승하거나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거래량의 급감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설설 기는 동안에는 단기 이평선, 즉 5일 이평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타점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트론 차트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로 마저 설명드리면 이상 거래량 이날 들어왔고 지금 진한 보라색이 5일 이평선인데 5일 이평선의 이탈 없이 주가가 꾸준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5일 이평선의 이탈이 나올 때까지. 그럼 5일 이평선 이탈 나오면 전량 매도하나요? 아니죠. 부분적으로 매도하면서 다시 5일 평선 위로 안착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지속적인 홀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슈프림 아이디 이날 이상 거래량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뭐 5일 평선에 이탈이 나오지도 않고 주가가 바닥을 설설 기어갔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훨씬 수월했겠죠. 자, 세토피아 차트 보겠습니다. 이상 거래량 이날 들어왔고 주가가 이건 상승을 해줬네요. 그리고 나서 잠깐 이렇게 5일 평선 이탈이 나왔어요. 그럼 잠깐 매매를 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5일 평선 위로 안착을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 주다가 이런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은 차트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급등주와 폭등주를 찾아낼 수 있다. 거래량의 급증 이후에 급감이 나와줘야 하는데 거래량의 급증은 1000% 이상, 거래량의 급감은 100% 이하. 이 숫자는 500이라는 숫자와 50으로 대입을 해도 되는데 자, 거래량의 급감한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는 동안에 우리는 단기 이평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보면서 타점 진입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래 나도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친구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잘 했네 라고 말씀하실 거고, 자, 주식이 아직 어려운 우리 주린이 분들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랑말랑 하실 거고, 그러면 얼른 가서 거래량의 급증 이후에 급감을 나타낸 종목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대차장고 공매도 추이 뭔지 다 아시겠지만 제 영상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비쌀 때 팔아서 쌀 때 사서 갚는 거죠. 내가 5,500원에 미리 팔았다가 5,000원에 사서 갚았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500원이라는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가진 물량 없어도 빌려서 팔 수 있는데 빌리는 걸 대차라고 하는 거고, 대차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자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내는 이 수익금이 이자분보다는 많아야만 대차장고를 보유하는 그 명분이 생기겠죠. 자, 대차장고가 늘어나요. 그러면 공매도 물량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고, 이는 주가의 하락이 예측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반대로 대차장고가 감소하면 공매도 물량도 따라서 줄어드는 거고, 이는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때 혹은 상승이 예측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대차장고 어떻게 되고 있죠? 최근에 감소 추이에 있죠. 누가 봐도 파란색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물량도 따라서 줄어드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요때 4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3일에 공매도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이날 어떤 날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요 날이네요. 아, 단기 고점이라고 파악한 우리 공매도 세력들이 이날 물량을 좀 받쳐놨어요. 근데 다음날 지금 전에 없던 4%나 상승을 해줬네요. 삼성중공업 4%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죠. 4% 상승하면서 아마도 이날 물량 받친 애들이 5,200원 평균 단가인데 5,200원이면 이 정도 평균 단가겠죠. 그래서 며칠 동안 손실을 보다가 아마 5,200원 아래로 끌어내려줬기 때문에 이날 물량은 다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은 이렇게 주가를 오르게도 할 수 있고 떨어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최근에는 5% 내외예요. 그렇게 많은 공매도 거래대금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죠. 왜냐? 지금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프랍 트레이더라고 해도 상승 추세 안에서는 수익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잠깐 내려오는 요런 하락 흐름, 이럴 때 잡아서 이럴 때 수익 내고 이럴 때 잡아서 이럴 때 수익 낼 수는 있지만 이 긴 추세를 이기긴 어렵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다소 몸을 숨기고 있는, 공매도 물량을 많이 넣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요 정도 체크해 드리고, 자,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예요. 우리 쌍끌이 매수세 아주 좋아하죠. 개인이 물량을 걸어내고 있고, 자, 그럼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죠? 주가의 꾸준한 상승, 예쁜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이 개인과 외국인 간의 주고받는 물량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지금의 주가를 견인해주고 있긴 하지만 천년만년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털고 나갈 때 개인이 그 물량을 잘 받아줘야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이런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기관계 수급 중에서도 우리의 연기금 형님들이 357만 2천 주나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투자 주체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까지 매수 포지션이고, 우리의 사모펀드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한 달을 놓고 본다고 하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의 금융투자 뭐라고 말씀드리죠?
지독한 단타쟁이. 얘네들은 회사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남아도는 잉여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투자하고 싶었을 텐데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들과 구분을 해야 돼서 여기 금융투자 수급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네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눈에 보이는 성과, 가시적인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내 들어왔다가 이내 빠져나갑니다. 시장에서는 금융투자 물량 뭐라고 부르죠? 바로 악성 매물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융투자 물량 그러면 악성 매물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아니죠. 내가 단기적인 수급 파악할 때는 금융투자 수급을 확인하면 되고 역시나 뭐 32만 2천 주 들어왔다가 이렇게 털고 나가는 모습, 단기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수급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펀드 상품이다. 투신수급은 설명드릴 때 제가 패시브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자,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삼성중공업. 그러면은 우리 펀드 상품 중에는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상품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코스피 200 종목 지수 자체를, 코스닥 150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 당연히 들어오는 수급, 그걸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요. 그럼 삼성중공업은 선박과 관련해서 혹은 친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상품들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투신 수급은 요거 펀드 상품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기금은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연기금 수급과 금융투자 수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융투자 수급은 이내 빠져나가지만 연기금 수급은 중간중간에 받쳐주는 물량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수한 종목에 연기금 수급이 들어온다. 요거 단기간에 급락은 없겠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모펀드 최근에 매도 추이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모펀드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다. 자, 49인 이하로 모집이 되죠. 49인이 넘어가면 뭘로 되죠? 50인부터는 공모펀드로 구분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 투신수급에 잡히는 거고, 자, 사모펀드는 49인 이하로 모집이 되고 1억 원 이상 투자금이 있어야만 가입 가능합니다. 말이 1억 원이지 사모펀드 운영되는 자금 보면 1,000억 원, 그리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모펀드도 많이 있어요. 아니, 49인밖에 안 된다며 어떻게 그런 많은 자금이 모일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공시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돈을 어디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그거 남들한테 알리기를 꺼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라는 이름 안에 숨어서 내 돈 굴리는, 내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거죠. 누가? 부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 운영이 가능한 거고, 또한 49인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대들만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정보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 종목에 사모펀드 수급이 심상치 않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좋아합니다. 왜냐? 자기네가 마음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주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사모펀드까지 지금 기관계 수급을 잡아드렸고, 자, 제가 매번 영상에서 이거 왜 설명드린다고 했죠? 매번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창을 열긴 했지만 매일매일 수급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수급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 흐름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같은 숫자 6만 5천을 보고 누군가는 그냥 기타금융 6만 5천이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누군가는 이 안에서 내가 타점 잡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거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